안녕하세요. 하루 중 가장 빨리 만나는 부동산 프로그램 부동산 투데이 진행자 김성숙입니다. 내년도 대규모 입주 물량에 따른 주택시장 침체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요. 서울의 공급 과잉 우려는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멸실주택의 증가와 전세난의 가속도로 인해서 살집이 여전히 부족한 탓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내년 부동산과 금융 규제가 본격화되면서 주택시장 자체는 위축이 되겠지만 강남을 중심으로 한 서울 집값의 급등세는 여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데이 오늘도 알찬 정보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도움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하시면서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와 문자로 문의가 가능한데요. 서울 전화 02-3424-0709번 활짝 열려 있고요. 또 100원이 부과되는 문자 샵 8289번으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목요일 순서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부동산 투데이 목요일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 시간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죠. 더굿경제연구소의 오준묵 이사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사님 2016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틀 남았습니다. 네, 어떻게 잘 마무리하고 계시나요? 아쉽네요. 네, 참 아쉬움도 있고 설렘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113 대책과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서 향후에 좀 부동산 시장이 조금 관망세는 이어질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는 더욱더 심화될 것이다라는 또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2017년 부동산 투자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그 방법에 대해서 조금 알려주신다고요? 네. 2017년 이후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 나름대로 정리해 왔습니다. 지금 현재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셨지만 부동산 시장이 많이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에도 지난달 같은 경우 좋은 지역에는 청약 경쟁률이 한 30대 1까지 하고 앞으로도 보면은 양극화가 심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지역은 저금리가 미국 금리가 급격히 올라가기 전에는 저금리가 계속 그 기조가 유지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땅한 대안이었기 때문에 특히 서울 부동산 시장은 한 2025년 이후까지도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갈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말고는 신규 아파트 공급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도축법을 잠정적으로 폐지해서 신도시급 어떤 택지 공급 자체를 안 한다고 발표한 이후에 서울시장은 결국은 신규 아파트는 재건축 재개발로 이루어지지 않나. 그래서 이제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좀 약세장이 지나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살아나지 않겠나. 제가 그래 정리한 내용을 차트 보고 한번 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2017년 부동산 투자 방법입니다. 네. 2017년부터 한 2020년 좀 장기적으로 해서 요약해 왔습니다. 네. 그 이유가 지금 현재 그 11월 3일 그리고 11월 24일이죠. 그 부동산 규제하는 그 내용이 대개 보면은 그 정부 정책의 제가 첫 번째 그 키워드는 투기성 투자는 금물 이렇게 첫 번째 내세운 이유가 11월 3일 대책이나 11월 24일 대책 같은 경우가 결국은 그 대출 규제하고 하나는 그 투기 자본, 투기 억제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단기 투자해서 보면은 분양권 시장이 핫해서 강남발 재건축 시장의 어떤 그 뜨거움으로 인해서 작년, 올해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단기 투자 세력을 억제시키고 또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지금 약 1,300조 가까이 되니까 정부에서도 보면은 그 하방 리스크 때문에 미리 이제 선제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대출 규제가 좀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에 반하는 지금같이 뭐 대출 규제나 투기 억제에 반하는 그런 투자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단기 투자 이렇게 해서 어떤 수익을 나기는 상당히 어렵겠고요. 중요 도시나 중요 지역 같은 경우 이번에 37곳이 뭐 어떤 그 전매장 같은 경우 이렇게 규제를 든 이유가 그런 부분 때문에 그 자기 자본이 결국은 자기 자본이 그 자본이 있는 상태에서 투자하셔야지 대출을 최대한 이용하거나 아니면 뭐 전세값을 이용하거나 하다 보면은 주택 경기가 하방되거나 하면은 그 리스크가 생기지 않겠나. 그래서 자기 자본율을 최대한 높여갖고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투자하셔야 되지 않나. 그 이유는 이제 결국은 서울도 저희가 서울시장 위주로 자꾸 말씀드린 이유가 서울 같은 경우는 2014년 말까지 공급이 많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 이후에 공급이 좀 있어도 보면은 시장에서 필요한 만큼의 어떤 공급량이 2025년까지 이렇게 원활하게 공급이 되지 않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장을 저희가 이제 투자처로 보는데 서울 같은 경우도 그 양극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 아파트나 아니면은 재건축 재개발 지역 그리고 또 부자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곳 쉽게 해서 뭐 커뮤니티 시설이나 앞으로 이렇게 개발이 완료된 지역 그리고 환경권이 좋은 쪽 그런 쪽은 가격이 상승되리라 보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 그리고 기존 아파트나 아니면 단지 수가 작거나 여기서 멀거나 앞으로 개발 계획이 별로 없는 지역 같은 데는 가격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보합세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양극화 심화되니까 잘 이런 부분을 전문가나 아니면 공부를 하셔갖고 숙지하신 다음에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키워드는 부자들이 살고 싶은 곳에 투자하셔야지 가격 상승이 될 것 같습니다. 세계 유수의 도시도 보면은 그 환경이 잘 돼 있고 또 부자들이 모여 있는 지역은 가격 상승이 계속 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은 가격이 보합 내지 하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을 투자하시는 게 좋은데 부자들이 보면은 주로 모이는 곳이 있습니다. 뭐 커뮤니티 시설 같은 경우도 잘 돼 있겠지만 또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모여서 어떤 그런 그 서로의 어떤 소통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도 보면 뭐 대치동이나 여러 가지 우량한 지역 같은 경우 또 그 강북에 보면 한남더일 같은 데 보면은 가격이 상당히 비싸도 보면은 그 분양가 이상으로 이렇게 가격이 형성되는 이유가 앞으로 그래서 투자하실 때는 자기 자본 비율을 좀 상당히 높이셔가고요. 부자들이 투자하고 싶은 곳 그런 데 투자하셔야 좋겠고요. 또 앞으로는 이제 서울 같은 데는 거의 전철역이나 아니면 지금 경전철 그 노선이 들어오면은 뭐 전철역과 전철역 사이 한 10분 대개 어느 지역이든 서울은 어지간한 데는 다 전철역에서 한 10분 내에 이렇게 그 다 주택이 도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뭐 당연히 뭐 교통이나 편의시설도 중요하겠지만 부자들은 환경이 좋은 곳으로 투자를 많이 하실 거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센트럴파크나 뭐 런던이나 파리 같은 그 대도시 같은 경우도 결국은 환경은 인위적으로 만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좋은 곳 그런 곳으로 보면은 부자들의 어떤 투자처가 되지 않겠나. 또 요건 좀 뭐 언밸런스 좀 아이러니하시겠지만 뭐 개발 여지가 없는 곳을 부자들은 선호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전체 큰 틀에서 잘 도로나 뭐 기반 시설 잘 돼 있는 곳을 선택하겠지만 자기가 그 선택한 지역의 인근에 막 개발이 이루어져 갖고 뭐 상가가 들어오거나 그런 어떤 변화가 있는 거를 부자들은 별로 이렇게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반이 닦여 있으면서 또 여러 가지 그 주변 환경이 좋은 곳 이런 곳이 부자들이 이렇게 투자 대상이고 투자하는 곳이니까 이런 곳을 이렇게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장에 그 장소를 한번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그 단기성 투자보다 앞으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현재 보면 우리나라 경제 사정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표가 부정적인 면이 많다 보겠습니다. 긍정적인 면보다. 그래서 부정적인 면은 결국은 가계부채 증가, 저성장은 계속 지속될 것 같고요. 뭐 고령화나 출생률도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또 생산 가능 인구도 지금 줄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표가 앞으로 뭐 단기는 좋은 점이 없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투자였던 그런 포트폴리오 자체나 여러 가지를 그 장기적인 어떤 관점에서 이렇게 투자하시면 좋고요. 또 이번에 뭐 여러 가지 그 규제도 보면은 단기성 투자 억제 대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하시는 건 좋겠고요. 또 그러나 우리나라가 앞으로 한 5년 정도나 뭐 이렇게 지금 현 정치적인 어려운 부분이나 지금 현 시국이 지나면은 우리나라 자체 어떤 국민 그 성이나 여러 가지 그 세계 뭐 삼성이나 여러 대기업체의 어떤 지금까지 일군 그런 여력이 있기 때문에 5년 이후 정도는 이제 국민소득 같은 경우 지금 2만 불 시대에서 보면은 그 박스권에서 탈피하지 않겠나. 그 이유 같은 경우 보면은 앞으로 이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그 규제 요소가 완화하고 또 그 이번 기회로 잘 기업체 같은 경우 뭐 수익이 안 나는데 정리가 되고 그러면은 외국인 투자가 확대될 거로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장기적으로 보면 국내 지금 부동산 시장도 보면은 경제 자체가 이렇게 활성화되면은 앞으로 한 5년 이후에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면은 다시 그 마땅한 그 저금리의 투자 대안처가 없기 때문에 올라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지역 아까 얘기했던 부자들이 그 많이 선호하는 지역 결국 지금 현재 그
부자들이 거주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치도곡 개포 지역 같은 경우 뭐 환경도 양재천이나 대모산 같이 이렇게 그 환경도 좋고요. 또 여긴 벌써 뭐 한 10억 이상 되는 그 아파트나 아니면 주상복합 아파트로 거의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 단지 오래된 그 개포지구 같은 데나 구마을 같은 데가 지금 자꾸 개발되니까 그 섹터 자체가 보면은 그 고급 그 이미지가 더 배가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간 하방 약간의 그 적체가 되고 있지만 요새 보면은 그 금매물성이 이제 어느 정도 소진돼서 약간의 올라갈 수 있는 그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고서는 이런 지역이 가격이 상승될 여력이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또 현재 보면은 뭐 청담, 압구정, 반포 지역이 그 한강 라인 아니겠습니까? 한강 라인에 보면은 이쪽에 개발이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재건축이 착착착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포나 잠원 같은 경우는 재건축이 이루어지어 갖고 새로운 그 신도시급 현재도 보면 여러 가지 커뮤니티나 편의시설이 잘 되지만 앞으로 보면은 그 아파트 자체도 상당히 고급스러운 그 아파트로 단지로 이렇게 변화될 거고요. 특히 아파트가 압구정 라인 같은 경우 보면은 그 계획 단위 구역이 어느 정도 앞으로 이제 시간이 지나고 안정화되면은 한 5년 정도 이후에는 다시 가격이 어떤 선도적인 지역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 장기적으로 봐갖고 이번에 가격이 1년 사이에 오른 가격이 어느 정도 이렇게 조정이 되면은 이쪽 지역 같은 경우 투자하시면은 미래 수익 괜찮지 않겠나. 그리고 또 세 번째 그 서울 사대문 안팎 서울의 그 중심 아니겠습니까? 지리적이나 역사적으로나 중심인데 지금 현재 강남 개발 때문에 소외된 부분이 많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변의 뉴타운이나 아니면 재개발, 도시짐 재생으로 인해서 앞으로 한 5년 이후에는 그 사대문 주변도 보면은 상당히 그 지금의 어떤 그런 구도심의 어떤 그런 좀 약간 낙후된 그런 이미지가 탈피돼 갖고 이곳에 보면은 지금도 보면은 여러 가지 그 상업 시설이나 아니면은 업무 시설은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변에 그 재정비 되면은 이쪽도 그 가치가 올라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겠고요. 또 그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도 뭐 용산 개발과 더불어 갖고 한남 뉴타운이 서울의 주거지로는 최우선의 최고라 전문가 뭐 대다수가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 용산구에서는 3구역 같은 경우 2020년까지 그리고 그해 지역 같은 경우 2022년까지 그 뭐 입주를 사업을 완료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주변에 보면은 그 한강 라인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민족공원이 탄생하고 용산 국제 업무단지가 다 완비되는 한 5년 10년 이후에는 우리나라 강남권을 대체하거나 아니면 능가할 수 있는 지역으로 변모될 거라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년 10년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 네 지역은 앞으로 이렇게 가격 상승이 될 여력이 있는 지역이라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향후의 부동산 시장을 전망해 주셨고요. 또 그에 맞는 투자 방법까지 꼼꼼하게 분석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는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빈익빈, 부익부 이렇게 더욱더 이 양극화는 더욱더 심해질 것이다라는 말들을 참 많이 하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투자 전략을 꼼꼼하게 잘 세우신 다음에 접근을 하시는 게 성공의 길에 더 가깝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꼭 전문가의 조언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준무 이사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준비해놓고 있거든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매주 수요일 날 11시에 저희 본원에 오시면은 지금 부동산 시장의 서울시장은 올 10회 지나면은 1월부터 한 2월이 투자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가격이 이렇게 많이 상승하는데 어느 정도 거품이 좀 빠지면은 제2의 이렇게 봄 시장부터 그 도약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면은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강남권의 수익성 부동산이나 강북권의 재개발 지역 안내 또 여러 가지 고민 상담 해드릴 테니까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무료 세미나도 꼭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매일 아침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도 그 도움 받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소개시켜드린 매물이나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쪽으로 전화나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전화 02-3424-0709번 열려 있고요. 또 100원이 부과되는 문자 샵 8289번으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투자 가치가 높은 두 쪽의 매물 함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물 어떤 것인가요? 네. 강남권에 있는 서초동 하면은 여러 가지 지금 편의시설이나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고요. 또 주변에 그 재건축 착착착 진행돼서 온 이주 수요로 가격 상승 여력이 있는 그런 지역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서초동에 있는 투룸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2, 3호선 화승역이죠. 교대역에서 한 6, 7분 거리, 그리고 3호선 남부터미널에서 한 3, 4분 역세권, 초역세권에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층수는 5층 중 2층에 짓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 이제 뭐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준공이 떨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건물은 거의 뭐 한 100% 가까이 다 완공됐습니다. 그래서 직접 와서 이렇게 보셔갖고 위치도 보시고 그 시설 자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면적은 대지 16제곱미터, 전용 35.7제곱미터입니다. 가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매 금액은 최대 현재 3억 2천만 정도 이렇게 형성돼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대출은 최대 2억 원까지 가능하시겠고요. 임대는 전세 시 2억 8천만 원, 월세 시 3천에 110만 원인데 저희가 이렇게 잔금 때 그 세입자 맞춰주는 조건이기 때문에 계약건 것이면은 바로 뭐 잔금 처리 이후에 이렇게 투자 대상의 일번지 아닌가 보시면 되겠고요. 실투자금은 전세 시 4천만 원, 월세 시 9천만 원 예상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소개시켜드릴 매물입니다.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내년이면 준공 예정인 1월에 준공 예정이네요. 따끈따끈한 신축 매물인데요. 선정 포인트를 먼저 들어볼게요. 네, 투자 포인트 세 가지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현재 그 주변에 워낙 그 입지 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우려하는 입지고 또 대기업군이 많기 때문에 풍부한 임대 수요를 첫 번째 포인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교대 주변하면은 봄, 가을에 이렇게 언론에 나온 거 보셨겠지만 서울의 4년제 주변에서 가장 임대료가 비싼 지역입니다. 학생 수요와 뭐 지역의 어떤 법조인들 그런 또 여러 대기업군 때문에 그 임대료 계속 상승되고 또 공실 없는 지역이라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서초구가 반포동이나 바로 본매물에 한 200m 떨어져 있는 무지개 아파트 이렇게 착착착 지금 그 재건축이 이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계신 세입자들께서 학급 문제나 아니면 직장 문제 때문에 가장 거주하고 싶은 지역이 본지역 아닌가 그래서 전세가 상승에 더불어서 앞으로 가격 상승 때문에 시세 차익도 이렇게 가능하다 보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개발호재 때 말씀드렸지만 본지역 인근에 아주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개발 호재가 많습니다. 그래서 개발이 이렇게 됨과 동시에 가격 상승되고 또 나중에 입주에도 가격 상승되는 그런 여력이 있다는 세 가지 포인트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서초동 매물 살펴보고 있습니다. 본 매물 위치를 보니까요. 교대역과 굉장히 인접해 있는데요. 사실 다들 아시겠지만 교대역은 2호선과 3호선이 모두 교차가 되는 환승역이기 때문에 유동인구도 참 많은 그런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아마 입지 강점이 뛰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위치를 조금 더 살펴볼까요? 네. 지도 보시면 한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강남권에서도 보면은 가장 그 학군도 좋고요. 또 교대역 하면은 뭐 강남권에 있는 역 중에서도 유동인구 많은 뭐 랭킹 3위 안에 들어가는 역 아닙니까? 그래서 교대 그 역의 어떤 그 학원이나 아니면 여러 업무 시설 그리고 편의시설이 잘 발달된 데서 한 5, 6분 거리에 있고요. 또 남부터미널도 요새 새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남부터미널에서 한 도보 3분 거리 있는 아주 초역세권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 가지 뭐 서초 IC나 강남북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가까운 그런 교통 호재도 있고요. 또 두 번째 본 매물 같은 경우 그 명문학교 서울고하고 서초고가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군 문제에 대한 어떤 그런 수요 때문에 가격 상승까지 여력이 있다 보시면 되겠고 업무 시설이 질비한 테헤란로 도보 한 10분 거리 있습니다. 그래서 공실 걱정 없다 보시면 되겠고요. 또 가장 장점 중에 하나가 법조타운이죠. 법조인들 한 6만 명 이상 상주에는 법조타운에서도 한 도보 한 15분 거리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계신 분들 전문직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이 본적이 아닌가 보시면 되겠고요. 본적은 서울 교대 강남구 서초에서 유일한 4년제 대학교죠. 서울교대 정문에서 한 50m, 도보로 한 1, 2분 떨어져 있는 그 6m 도로 이렇게 코너길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현재도 보면 고급 아파트군이나 아니면 그 고급 단독주택 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뭐 쾌적성이나 환경성 그리고 안정성까지 확보돼 있고요. 편의시설이죠. 뭐 예술의 전당이나 고속터미널 또 그 신세계백화점, 강남 성모병원 같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주거 지역으로도 상당히 좋고 앞으로 개발 호재에 따라서 가격이 상승될 그런 입지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잠깐 지도를 봐서 보니까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이 주변이요, 이 법조인들의 오피스타운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대학가 근처이기 때문에 학생 수요까지 가능한 그런 그림으로 그려집니다. 수요층도 그렇고요. 아무래도 이 업무적인 구성도 그렇고요. 굉장히 다양한 색깔을 띠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집가 상승을 바라볼 수 있는 호재들은 뭐가 있을까요? 네, 당연히 있죠. 첫 번째 정보사 부지 본매물에서 한 15분 거리에 있는 정보사 부지가 그쪽에 복합문화 클러스터라고 개발될 예정입니다. 업무타운과 더불어서 예술의 전당급, 메모드급 그런 문화 시설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본 지역의 그 쾌적성과 더불어서 문화권까지 형성되기 때문에 가격 상승이 여력돼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바로 밑에 있는 정보사 터널이 2019년 초 개통 예정입니다. 그래서 강남 쪽에 유입하고 있는 인구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 때문에 가격 상승과 임대료 상승 예상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본 매물에서 바로 한 7분 거리 롯데 칠성 부지가 개발되면 롯데 기관시설 한 4만 명 정도 상주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계신 분들 때문에 임대료 상승이 이렇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세 번째 차량으로 한 5분 거리 있는 양재 우면 RNCD가 혁신지구로 지정돼서 앞으로 석박스급 포함해서 18만 명 정도 상주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계신 분들이 교통 문제, 뭐 학군 문제, 또 여러 가지 편의시설 때문에 본지역 선호하기 때문에 가격 상승 여력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본 매물에서 한 200m 떨어지는 경부고속도로가 지금 지하 예정돼 있습니다. 지하되면 그 파급력은 서울에 어느 곳보다 가장 그 가격 상승 여력을 받는 게 본 매물 위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하되면 그곳에 1층이 공원, 여의도 공원의 3배 이상 되는 공원이 생길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이나 업무 시설 들어오면 당연히 가격 상승에 큰 여파 미칠 4가지 호재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도 살기 좋지만 이렇게 호재들이 다 갖춰진다고 한다면 훨씬 더 그 가치가 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강남의 대표 교통의 중심지인데요. 말씀해 주신 이 강남과 서초를 잇는 장제터널, 이 호재까지 더해진다라고 하면 교통이 훨씬 더 좋아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건물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에 완공이네요. 네, 네. 직접 오셔갖고 방문해 보십시오. 보통 강남권 같은 경우는 선분양하면은 터프하기 전에 거의 분양이 이루어지는데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세대는 지금 다 분양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2층만 지금 하나 남았는데 와서 직접 보시고 하면 마음에 드실 그런 여러 가지 강남권 니즈에 맞는 대리석 하고 안에도 친환경 자재로 이렇게 다 시공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와보시고요. 또 시스템 에어컨이 이렇게 완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냉난방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쾌적성까지 이렇게 됐다 보시면 되고요. 본 매물은 입지 때 말씀드렸지만 삼정주거지역 교대 정문에서 한 50m 떨어진 삼정주거지역 코너 6m 도로 코너되어 있습니다. 코너라는 건 그만큼 일조권이나 조망권이 확보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본 매물 자체가 보면 주변에 뭐 여러 가지 그 편의시설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그런 자체가 완성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또 1층은 전용 한 10평 이상 되는 그 베이커리하고 커피 전문점이 지금 입점이 확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매물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어떤 그 뭐 담소의 어떤 장으로서도 괜찮지 않겠나. 그리고 또 그 강남에 맞는 그런 여러 가지 건물 관리 그리고 전문 관리 업체에서 관리해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셔갖고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시면 상당히 마음에 드는 그런 매물이 1월달 준공 예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아까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서울의 주요 대학 중에서 이 서초구 서초동의 원룸 가격이 가장 비싸다고 하죠. 네, 그만큼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임대 수익이 가능하다라고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신축 매물이기 때문에 그 가치가 좀 높을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본 매물 같은 경우는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네, 현재 3억 2천만 원입니다. 저희가 공사 시작한 지 오래됐기 때문에 그렇지 지금 새로 부지를 사셔갖고 하면은 뭐 본 평 같은 경우 3억 4, 5천 이상 받아야지 채산성이 나오기 때문에 사시는 순간 시세 차익을 보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출은 최대 2억 원까지 가능하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전세는 2억 8천만 원, 월세는 3천에 110만 원 저희가 임차인 이렇게 맞춰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리스크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투 자금은 전세 시 4천만 원, 월세 시 9천만 원 예상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마 안정적인 투자처를 원하시는 분들께는 참 매력적인 그런 매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향후의 전망 짚으면서 본 매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매물 워낙 입지 탄탄한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학군 문제나 교통 문제, 편의 시설이 완벽에 가깝도록 이렇게 돼 있고요. 또 주변에 개발 호재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안정된 임대 수요 노리시는 분들도 괜찮고요. 또 갭 투자에 따른 그 서초구의 재건축 이주 수요 때문에 그 갭 투자로서 시세 차익도 볼 수 있는 그런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소개시켜드린 매물입니다.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매물이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화면을 정리해 드릴게요. 네, 서초구 서초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과 3호선인 교대역과 인접해 있고요. 총 5층 건물 중에 2층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준공 후 2017년 1월에 완공 예정이고요. 대지 면적은 16제곱미터, 전용 면적은 35.7제곱미터입니다. 매매가액은 3억 2천만 원 가능하시고요. 대출가액은 2억 원입니다. 임대가액은 전세 시에는 2억 8천만 원이고요. 월세 시에는 3천만 원에 월 110만 원 가능합니다.
실투자액은 전세 시에는 4천만 원, 월세 시에는 9천만 원 가능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소개시켜드린 매물에 대해서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전화와 문자로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전화 02-3424-0709번 가능하시고요. 또 100원이 부과되는 문자 샵 8289번, 샵 8289번으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실제 투자하실 때는 투자자 스스로의 확인과 판단이 꼭 필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매물로 넘어가 볼게요.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두 번째 매물은 재개발 지역에서도 가장 각광받고 앞으로 미래 강남을 능가할 수 있는 지역이라는 건 전문가들이 다 인정하지만 지금 사업의 어떤 속도 때문에 걱정했는데 사업 속도도 지금 어느 정도 확정된 곳입니다. 용산구죠. 용산구 한남 뉴타운 3구역에 있는 다세대 주택, 본주택을 매수하시면 조합원지를 획득하기 때문에 아파트 20평대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위치는 경의중앙선 한남역에서 가까이 있고요. 앞으로 신분당선역이 생기면 초역세권으로 변모될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층수는 2층 중 1층에 위치해 있고요. 준공은 1986년 된 아주 오래된 그 다세대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면적은 대지 41.21제곱미터이고요. 전용은 35.15제곱미터입니다. 가격 정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액은 6억 원 책정되어 있고요. 현재 임대는 3천만 원의 그 전세입자가 이렇게 살고 계십니다. 대출은 최대 3억 5천만 원까지 가능하시겠고요. 대출 이용 시 실투자금은 2억 2천만 원 같다. 앞으로 5, 6년 뒤에 3에서 한 5억 이상 시세 차익이 생기는 그런 매물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20평형대의 입주권을 가져갈 수 있는 뉴타운 매물입니다. 한남 뉴타운 3구역인데요. 투자 포인트 먼저 들어볼까요? 네, 네 가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첫 번째 포인트는 한남 뉴타운은 그 강남을 능가할 서울 최고의 주택지로 변모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보면은 애인주택이나 또 옆에 있는 그 단독주택 지역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도 가장 공시지가가 비쌉니다. 단지 이제 본지역 같은 경우는 오래된 지역이 도정법에 의해서 지구정돼서 한 13, 14년간 멈춰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현재가 저평가 받는 요소가 다 끝나는 한 5, 6년 뒤에는 강남권을 능가할 그런 최고의 주택가로 이렇게 변모될 거라는 걸 첫 번째 포인트로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 그 인접해 있는 한남더일이나 애인주택 같은 경우 8천만 원 이상 고분양인데도 다 분양이 완료됐고요. 앞으로 애인주택 같은 경우도 8천에서 1억 정도 이렇게 분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같은 지역의 동지역 그런 랜드마크성 때문에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 앞으로 그 분양가는 뭐 최고가 강남권 못지않는 가격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되고요. 또 현재 그 본매물 같은 경우는 한 10평 넘는 면적이지만 현재 6평 되는 매물 같은 경우도 한 4억 중반 이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다른 매물보다 가격 차이 있고 뭐 저평가된 그런 매물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또 네 번째 현재 그 속도 때문에 걱정하시지만 그 용산구에서 9일까지 공람이 끝났습니다. 공람 끝나면 내년 초에 건축 심의 들어가고 내년 중반 이전에 그 사업 시행 인가가 떨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용산구에서는 2020년까지 사업 마무리하겠다고 했는데 늦어도 한 2022년까지는 아파트 약 한 5,660세대 준 신도시급이 아파트가 들어올 예정이라는 매물을 네 가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한남 뉴타운 하면은요, 이 서울 강북권의 대표적인 한강변 재개발 지역인데요. 내년 봄에 또 건축 심의 발표를 앞두고 있어서 진행 속도도 좀 빠르게 진행되는 게 바로 3구역인 것 같습니다. 자, 구체적인 위치를 조금 살펴볼게요. 위치는 어떻게 되나요? 네. 현재 굉장히 노후도가 됐지만 주변은 인프라가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전철역도 보면 6호선 이태원역이나 경의중앙선 한남역 같은 경우는 뭐 한 5분, 10분 거리에 있고요. 앞으로 신분당선역이 생기면은 바로 단지 내 아파트 그 역이 생길 예정입니다. 초역세권으로 변모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또 강변북로나 아니면 도심권이나 강남 진입할 수 있는 한 차량 한 5분이면 강남도 이렇게 진입할 수 있는 그야말로 서울의 중심 위치에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환경권이죠. 앞으로 뭐 미래 그 가장 부자들이 선호한 지역은 환경권을 우선시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본 지역 같은 경우 민족공원과 또 더불어서 남산 그리고 또 한강을 남쪽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 이 자연적인 혜택입니다. 인위적으로 만든 혜택이 아니고 가장 서울의 중심에 서울을 그 세계 유수한 도시에 견줄 수 있는
그런 최고급 주거지로 이렇게 변모될 예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현재도 유동인구 상당히 많은 이태원길이나 경리단길, 해방촌길 바로 그 본적 인접해 있습니다. 그만큼 유동인구 많기 때문에 앞으로 뭐 임대 수요로도 상당히 좋은 지역으로 이렇게 변모되지 않겠나 보겠고요. 또 우리나라 주재에 있는 대사관 한 50여 곳이 이렇게 상주했습니다. 그만큼 외국에서도 보면 서울의 가장 중심 지역으로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주변의 고급 주택가 같은 경우 그 단독주택도 공시지가 서울에서 가장 비싼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편의시설도 상당히 좋습니다. 순천향대병원이나 현재 그 용세국제학교 또 리움미술관이죠. 그 정도 보면은 여러 가지 그 환경권까지 확보되어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한남뉴타운의 가장 큰 강점이 아마 좋은 터가 아닐까 싶은데요. 한강을 거시에서 남향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건 정말 그렇죠. 큰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용산구가 가지고 있는 호재들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상당히 많죠. 용산구가 보면 강남권을 대체한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 이유가 앞으로 현재도 중심이 있지만 앞으로 그렇게 강남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개발 호재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본 한남뉴타운 바로 인접해 있는 용산 그 미군부대죠. 미군부대가 평택으로 이전하면 용산 민족공원이 생태공원으로 81만 평입니다. 무려 여의도의 한 그 여의도만한 면적이 그야말로 시민의 품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은 가장 그 만끽할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지역이 한남뉴타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요소 때문에 가격 상승이 상당히 크게 되리라 이렇게 예상되고 있고요. 현재 본 지역 바로 붙어 있는 유엔사나 수송사 부지가 여의도 63빌딩 이상급의 업무단지로 이렇게 탈바꿈될 예정입니다. 그곳에 계신 분들이 가장 거주하고 싶은 곳이 본지역 아닌가. 따라서 거기에 따른 임대료 상승과 가격 상승 예상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한남뉴타운이 서울시에서도 보면은 지금 개발을 억제하는 게 아니고요. 서울에서 주거지로서 가장 최상의 주거지를 만들어갖고 외국에 비교해도 보면은 결코 뭐 뒤지지 않는 그런 7개 권역으로 아파트를 고급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속도가 약간 늦어졌던 겁니다. 근데 지금 어느 정도 마무리됐기 때문에 강남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 그 주거지로 탄생될 예정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네 번째 용산국제업무지구죠. 당국의 최대 약 30조 원 투자되는 우리나라 금융허브, 홍콩 버금갈 금융허브로 변모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계신 분들이 거주하고 싶은 곳 당연히 한남뉴타운이 제일 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래 그 네 가지 호재 때문에 가격 상승이 강남권 능가할 위치를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 서울 중심의 한강변이라는 강력한 입지와 함께 또 말씀해 주신 용산구가 가는 호재들까지 더해진다라고 한다면 그 가치는 훨씬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매물의 가격을 조금 살펴볼까요? 네, 현재 6억 원이지만 그 약 12.5평 정도 시세로는 상당히 저렴하다 보시면 되겠고요. 임대는 보증금 3천만 원에 세입자가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대출은 최대 3억 5천까지 가능하시겠고요. 대출 이용 시 2억 2천만 원 갖다가 앞으로 5, 6년도 아파트가 다 완공 시에는 한 3에서 5억 수익이 예상되는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이 뉴타운과 같은 재개발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투자하실 때 좀 긴 호흡을 두시고 꼼꼼하게 접근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사님이 바라보시는 전망은 어떠신가요? 네, 현재 조합에서 말씀하는 그런 가격은 조합원 분양가 25평 기준입니다. 5억 5천에서 한 6억 정도. 그리고 일반 분양가는 9억 이상. 그리고 현 시세도 11억 이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가치는 한 14억 이상 얘기이기 때문에 소액 투자하셔갖고 앞으로 한 3에서 5억 수익이 예상되는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시착을 바라볼 수 있는 뉴타운 매물 소개해드렸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드릴게요. 용산구 한남뉴타운 3구역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경의중앙선인 한남역과 인접해 있고요. 총 2층 건물 중에 1층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준공은 1986년도에 했고요. 지분 면적은 41.21제곱미터, 전용 면적은 35.15제곱미터입니다. 매매가액은 6억 원, 임대가액은 3천만 원 가능합니다. 대출가액은 3억 5천만 원이고요. 실투자액은 2억 2천만 원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지역의 매물 함께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소개시켜드리는 매물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요. 저희 쪽으로 전화나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전화 02-3424-0709번 열려 있고요. 또 100원이 부과되는 문자죠. 샵 8289번으로 문의 주시면 제가 친절한 상담 계속해서 도와드릴 거고요. 또 평소에 갖고 계셨던 부동산에 관한 고민이 있다 싶으시면요. 지금 바로
전화나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고민을 조금 덜어드는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연결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어떤 고민이 있으신가요? 은평구 불광 5구역 재개발 지역 네. 단독주택을 지금 매수를 할까 고민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전망이 궁금하신 거죠? 네네. 예, 아마 5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불광동 중에서도 좀 규모가 가장 큰 지역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5구역을 네네. 택한 이유가 있으시겠죠? 저희가 네, 전망을 조금, 같이 저희가 같이 전망을 짚어드릴게요, 시청자님. 네, 고맙습니다. 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 일하시다 전화 받으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여튼 관심 가져주셔서 좋고요. 제가 그럼 네. 불광동에 지금 선생님 그 투자처에 대해서 간략히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네. 5구역이 보면은 그 위치는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네. 6호선, 3호선 환승역이죠. 환승역이 불광역에 바로 인접해 있고 지금 불광 초등학교 뒤부터 이렇게 불광 지금 5구역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선생님 이거는 그 연립주택이나 아니면 뭐 빌라 같은 경우 이렇게 투자 마셔야 하는데 단독주택을 투자하시려는 게 뭐 투자 목적이십니까? 아니면 나중에 실거주 목적으로 생각하신 겁니까? 투자 목적이죠. 그러세요? 네네. 보통 이제 투자 목적 네네. 같은 경우는 재개발력은 금액이 이렇게 적게 들어가는 거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예,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게 지금 금액은 얼마짜리 정도 이렇게 그쪽에 시장을 조사해 보셨죠? 5억 5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몇 평 정도 되는 거죠? 대지 면적 60평. 대지 면적 60평에 네. 5억 5천 5천이요. 정도의 그러면은 막 예산을 평당 한 뭐 900만 원이 넘는 거로 보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여기가 불광 5구역에 대해서 뭐 굉장히 관심을 가진 것 같은데 조합 설립 인가일이 언제 몇 년도에 됐다 그러죠? 2010년에 조합이 설립됐어요. 그럼 저 사업 시행인가는 제가 알기로는 아직 사업 시행가가 안 난 거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내년 말쯤이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아마 그 해당 부동산이나 뭐 이렇게 그쪽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보통 조합 인가부터 사업 시행 인가까지 한 4에서 한 5년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네네. 이제 2010년도에 이렇게 돼서 아직도 이제 사업 시행 인가가 안 난 거 보면은 제가 알기로는 네. 이게 여기가 조합은 약 한 2,200세대 정도 되는데 현재 그 여기가 일반 분양이 많지 않은 거를 알고 있습니다. 네네. 네, 일반 분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사업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서 아까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그 불광 사구역이 롯데캐슬 아파트가 이게 2013년쯤에 불광 사구역이 이제 개발이 완료돼서 입주를 했거든요. 네네. 여기가 25평이 약 한 5억 정도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25평이? 이곳을 네네. 투자하려면요. 네. 여기 불광 5구역을 하시려면은 그 사업시 인가가 난 이후에 그럼 내년 말 이후? 네, 그렇죠. 네네네. 이제 건축비가 어느 정도 조합원 그 가격이 어느 정도 확정돼야지. 왜냐면 이 위에 이제 응암 같은 데를 보면은 거기가 25평 같은 경우가 한 3억 한 5천 정도 조합원 그 분양권이 그 입주권이 3억 5천 정도 했었거든요. 네네. 3억 5천 했으면은 여기가 한 5억 정도 되면은 이제 시세 차익이 어느 정도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내년 말 이후에 사업 시행 인가가 뭐 예정대로 이렇게 득하면은 그때 저기 투자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엔 투자 목적은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는 그 단독주택보다도 실입주할 것 같으면 단독주택 같은 경우 공시지가 높은 거 그야말로 프리미엄 많이 안 붙은 거 하시면 좋은데 투자 목적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앞으로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피를 좀 주시더라도 그 소액 투자할 곳에 이렇게 투자하는 게 답이 아닌가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장님. 네. 일단 가장 네네. 중요한 포인트는 아무래도 재개발 지역이다 보니까 진행 속도가 참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맞아요. 그게 좀 내년도에 걱정이에요. 사업시 네. 인가가 난 이후에 진행을 하고 투자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네,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첫 번째 전화 고민 저희가 도움을 조금 드려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전화 연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어떤 고민 있으신가요?
저는 그냥 투자 목적으로 네. 노원구 공명동 효성 아파트 30평을 사놨거든요. 이미 이제 앞으로 전망이 매수를 어떠신지 하신 좀. 거예요? 네네. 네.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효성 아파트요. 네, 30평이요. 네, 전망이 30평 이요. 어떤지 좀 여쭤보려고요. 예, 알겠습니다. 향후의 전망 저희가 조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원구로 선생님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노원구에 지금 매수를 하신 거라고요? 네, 이미 네네. 하신 것 네, 같고 그거 매수하셨으면 아마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요새 뭐 예. 부동산 경기가 좀 위축되니까 그러신 것 같은데 지금 네. 현재 위치가 바로 제가 잠깐 지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노원구도 사실 학원가가 뭐냐 밀집돼 그렇죠. 있어서 학원가도 있고 예. 이제 저기 그 선생님이 지금 매수하신 데가 보면은 여기 바로 육사 옆에 있는 이 아파트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네. 지금 여기가 지금 시세는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30평이? 4억 한 2천만 원 정도 거든요. 4억 2천 정도요. 예. 여기는 제가 이쪽 주변이 보통 이 정도 평이면 한 전세 자금은 한 3억 한 2천 정도 이렇게 네네. 할 것 같은데 기왕에 매수하신 것 같으면은 얘가 보기에는 이거는 좀 장기적인 부분에서 갖고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주변 아파트 신내동이나 아니면 기존의 아파트 여기 새 아파트가 공급이 많지 않거든요. 공급이 많지 않은데 이 부분 같은 경우 이래 보시면은 앞으로 보면은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저층 5층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5층인데 이게 아직 재건축이 되려면은 한 10년 정도 이렇게 기한은 남은 거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장기적으로 보시라는 이유가 아마 매수하시지 않았으면은 자녀 증여나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 선생님께서 이렇게 직접 투자하셨으면은 장기적으로 보셔갖고 실거주 안 하시면은 전세 이용하셔갖고 뭐 한 8천이나 한 1억 정도 소액으로 이렇게 하시고 다른 데 투자하시고요. 장기적으로 보시는 이유가 이제 이쪽에 보면은 제가 지도를 좀 키워서 한번 볼게요. 예. 예. 선생님 효성 아파트에서 이 화랑대 이것도 오늘은 이제 6호선 라인에 이렇게 문의가 많으시네요. 화랑대역에서 한 4분 정도 여기에서 아주 가깝고 주변에 보면은 공원이나 아니면 육사나 이쪽에 서울여대 같이 이렇게 여러 가지 업무 시설은 많지는 않지만 주변에 환경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네. 뭐 그쪽에 사셔갖고 잘 아시겠지만 그래 여기는 이제 뭐 실거주 내지 투자는 장기적으로 예. 장기적으로 보시는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부동산 경기가 서울에 위축돼 갖고 최근에 뭐 이렇게 매수를 이렇게 매도를 하시려고 내도 쉽게 지금 거래는 안 이루어질 거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장기적으로 보시거나 아니면 실거주로 이렇게 가시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예, 예. 네, 아마 이제 꼼꼼하게 분석을 하신 후에 매수를 하셨겠지만요. 네. 조금 더 저희가 보탬을 드리고자 얘기를 드려본다면 이제 조금은 길게 보유하신 후에 투자를 하셔야 조금 더 차익이 발생하지 않을까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예.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전화 고민 저희가 좀 도움을 드려봤고요. 그래서 문자 연결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고민 받아볼게요. 자, 마포구 창전동 중앙 하이츠 아파트 전용 57제곱미터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매도 시점은 언제가 좋을까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마포구면 서울의 중심, 핫한 지역에 위치한 지역인데요. 전용은 57제곱미터고요. 자, 매도를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매도 시점이 아마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분석을 조금 도와드릴게요. 자, 네. 어떨까요? 중앙하이츠 지금 제가 지도에서 지금 찾았는데 현재 120세대고 5층으로 돼 있네요. 5층으로 돼 있고 저층인데 지금 준공 날짜가 안 나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예전에 와우 아파트라고 뭐 우리나라 아파트 시초 지역 그게 허물고 그 자리에 이렇게 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가격은 지금 한 3억에서 한 3억 5천 정도 형성되고 있는 건데 주변 시세보다 상당히 이렇게 저렴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곳이 이렇게 대지 지분이 아주 작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리스크로 때문에 그런 거로 지금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지도 보고 위치를 다시 한번 검토해 드릴게요. 네. 현재 본매물 같은 경우 와우산이라 그래갖고 이게 홍익대입니다. 홍익대 뒤에 보면은 120세대 이렇게 아주 작은 평형으로 이렇게 5층 저층이지만
그 재건축하기에는 이제 그 대지 지분이 워낙 작기 때문에 그런 실익이 없기 때문에 가격이 좀 아까같이 뭐 3억 한 중반 이렇게 형성되지 않나. 왜냐하면 그 이유가 이런 현대 홈타운이나 그 쌍용 광흥창역에서 한 8분 정도 걸릴 거거든요. 근데 바로 역세권이고 단지가 큰 데 같은 경우는 뭐 50평대 같은 경우 한 5억에서 한 6억 정도 이렇게 형성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매물 같은 경우는 그 투자 가치는 크지 않지 않나 이렇게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대지 지분이 적기 때문에 앞으로 뭐 재건축 그 실익도 없을 거고요. 또 살기는 뭐 아구공원 같은 이런 공원이나 뭐 대학 캠퍼스나 전철역 같은 경우도 멀지 않기 때문에 그 거주로는 괜찮은데 투자 목적으로는 이렇게 뭐 적극 추천해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전체가 이렇게 그 1, 2년 사이에 이렇게 가격이 상승된 그런 기간에도 보면은 생각보다 이렇게 가격대가 이렇게 뭐 낮은 이유는 아마 그런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이곳 같은 경우는 그 투자하실 때 이렇게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사님 지금 이제 매도 시점이 좀 궁금하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럼 빠른 시에 좀 매도하는 게 그 좋을까요? 매도 시점 같은 경우도 뭐는 그 치유죠. 주택 같은 경우가 그 잘 이 안에 그 내구 같은 경우가 좀 오래되고 그랬으면은 좀 리모델링 좀 하셔갖고 바로 내놓으시면 지금 같은 경우 이렇게 매도가 쉽게 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어느 정도 고수하실 것 같으면은 예쁘게 좀 포장을 하셔갖고요. 또 아니면 그 수익성 부동산으로 소형평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모르게 멀지 않고 주변에 그 재건축 같은 데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임대 수요로 이렇게 갖고 가시다가 주택경이 이렇게 살아나는 타임, 살아났을 때 오는 선생님들 원하신 그 가격대로 이렇게 매도하시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본의 아니게 오늘 정말 6호선 주변에 있는 매물에 대한 문의가 참 많네요. 자, 이어서 두 번째 문자 고민 또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양시 일산 동구 호수마을 현대 2차 아파트 34평형 향후 전망은 어떤가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네, 고양시 일산구로 이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수마을 현대 2차 아파트고요. 잠깐만요. 보유하고 계신 평형대는 34평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향후 전망 저희가 분석을 조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산 한번 가볼까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일산 신도시가 초반에 정말 인기가 많았었는데 지금 조금 주춤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어떤지 저도 좀 궁금하네요. 잠깐만요. 네. 호수마을 현대 2차. 네, 앞에 장항동을 빼주시고 검색하시는 게 검색이 그럴까요? 조금 쉬울 네. 것 같습니다. 네. 네, 고양시 일산 동구 호수마을입니다. 저희가 분석을 도와드릴게요. 네. 그러면 저희가 지도로 다시 위치를 찾는 동안 제가 참여 방법을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서울 전화 02-3424-0709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또 100원이 부과되는 문자 샵 8289번으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이 시간 이후에도요. 친절한 상담을 계속해서 도와드릴 테니까요. 지금 연결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전문가님들과 함께 상담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상담을 이어가 볼까요? 네네. 지금 아파트가 지금 그 아직 제가 그 주변을 조금 검색해서 분석을 네네. 해드리면 될 네, 것 지금,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장항동에 대한 큰 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항동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동구에 위치해 있고요. 동구 같은 경우 지금 일산동은 전체적으로 올 그 5월 이후로 가격 상승폭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대 아파트나 이런 아파트 그 연식한 그 89년부터 95년 정도 입주한 아파트가 2006년, 7년 정도에 한 30평대가 한 6억 정도 고점을 찍고 그 위에 가격이 계속 내려갔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그 좀 시세가 이렇게 크게 상승되지 않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시간 관계상 이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방송 이후에 상담은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전화 02-3424-0709번 또 100원이 부과되는 문자 샵 8289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더 알찬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